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님이랑 또 촬영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또 지식이 날로 또 상승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기존의 차용증 방식은 검사님이 그렇게 매번 말씀해 주시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혹시 그거를 좀 대처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또 많이 했죠. 지금 현재 사기 사건의 기소율이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건 고소가 사기 고소장이 들어오면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야 2건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형법에 사기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법에는 지금 347조 1항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벌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를 뜯어보면은 첫째, 사기꾼 입장에서 사람을 속여야죠. 속인 증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제 사기꾼한테 주는 거. 다시 말해서 돈 준 증거, 처분 증거.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망 증거와 처분 증거 두 개가 항상 있어야지만 사기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의 양날개라고 할까요? 비행기의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속였다는 증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돈을 줬다는 증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차용증도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차용증은 돈을 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속였다는 증거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보면은 돈 빌려간 원금, 차용증에 원금 그 다음에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자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변제기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요 세 개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용증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속였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0%가 다 불기소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속인 증거와 처분 증거가 동시에 다 나타나는 차용증.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졌습니다. 민형사 통합 차용증.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샘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차용증에 이제 일단은 빌려가는 채무자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제 누구한테 빌리는지 채권자도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인적 사항에 일단 주민등록번호, 일단 신분증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신분증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가급적이면 이제 자필을 받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뗄 때 필적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소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지에 이제 그 재판은 이제 피고 주소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줬다. 근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려면 서울에 있는 법원에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법원에. 근데 그걸 이제 그게 불편하면은 그걸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이제 관할의 합의라 그러는데, 합의를 하면 이제 서울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일단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돈을 줬다는 증거, 원금, 이자, 변제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속였다는 증거, 속인 증거, 속인 사실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뭡니까? 기계를 산다고 지금 만약에 1억 원을 빌린다 그러면 차용증에 기계 구입 용도로 1억 원을 빌린다 이렇게 용도를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내가 1억 원을 주는데 결정적으로 돈의 용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충분히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그 1억 원을 빌릴 당시에 나는 아파트가 한 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못 갚으면 그 팔아서 아니면 뭐 담보 잡혀서 갚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 자필을 받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어디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은 기계를 사는데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변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을 했다면 뭐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 속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었던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차용증에 담아버리면 이 차용증 하나로, 다시 말해서 비행기 양쪽 날개처럼 속인 증거와 돈을 줬다는 증거가 동시에 그 안에 나타나니까 다른 게 없더라도 사기를 밝힐 수가 있죠. 만약에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돈을 빌려갈 때 옆에 누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하면은 혐의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 참고인이라는 사람이
꼭 항상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참고인 말을 전적으로 100%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서에 차용증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민형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민형사 통합 차용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상당 부분 지금 현재 20%에 머물고 있던 기소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올라간다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한테 사기쳤다가 자기 처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세상은 넓고 어리버리한 착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기칠 대상을 바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기가 예방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님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이 정말 좀 사기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